뭐가 있느냐. 이거는 웃긴데 충격적인 거. 아,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정말, 아, 정말 진짜 난 진짜, 아,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충격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충격 아니냐고. 이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 유병호 감사위원의 임기가 2028년까지입니다. 2028년. 이 사람 임기 2028년까지인데, 자, 일단은 연이은 기행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어제 쇼츠로 전해드린 내용 중에는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엿먹으라고 엿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제정신입니까? 참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제정신이냐고. 타이거파의 타이거인 유병호가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자, 이 사람 공무원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만한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헌법 준수 태스크포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이 수천 수만인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수천 수만의 공무원들 중에 내란의 연장을 바랬던 공무원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수두룩 빽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다 우리가 매도하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내란 전국 시기에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왜? 그때 내가 헌법 준수 TF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내란 전국 당시에 권한대행들이 결제해줘가지고 알박기 해놓은 공무원들 절대 안 나가. 절대로 이재명 정부가 됐든 무슨 정부든 간에 난 임기 무조건 채우고 나갈 거야. 이런 방식으로 알박기가 된 내란 가담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와중에 아,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나 못 봤어. 누구야? 효도할 사람 생겼어? 아이고, 참. 이 뭐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이, 참. 이 사람 뭐야, 이거? 야, 야. 한가해? 덕수야.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고픈 사람들이 멀쩡한 방송에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방송의 흐름을 끊거나 요런 게 이제 재밌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덕수는 마음이 아파. 우리 한덕수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들 딸들에게 지금 뭐 하냐고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닉네임 한덕수 쓰시는 분은 제가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당장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댓글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남기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보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씻어요. 좀 씻어. 왠지 안 씻을 것 같아. 냄새 날 것 같아. 자, 어쨌든 와주셨으니까 좋아요는 누르고 나가요. 자, 이번엔 유병호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준수 태스크포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 혹시나 내란 전국 사이에 내란의 소극적 가담이든 적극적 가담이든 가담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헌법 준수 TF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감사원 내부에 있는 TF가 싫은 거예요. 감사원 스스로가 운영쇄신 TF라는 걸 설치했거든. 지난 정부에서 표적감사, 감사원은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뭐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은 감사해서 징계를 하거나 감찰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이전 정부만 신나게 털어댄 거예요.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를 않고, 그래서 운영쇄신 TF가 설치돼가지고 감사원들의 과거의 과오들을 되짚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유병호 씨 입장에서는 표적을 털어놓고 정해봐라, 밀고 해라, 이 방식이다, 어떻게 헌법기구에서 있는 일이냐라면서 그동안 격하게 반발을 해왔거든요. 자, 복수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병호는 지난달 말 감사원 내에 체력단련실에서 만난 여직원 A씨 면전에서 큰 소리로 똥냄새가 나네라고 막말을 했다라고 한다. 뭐 X냄새가 똥냄새, 뭐 X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꼬순내가 나네?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X냄새. 입냄새가 나네? 뭐 그 정도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입냄새가 나네. 입냄새가 나네. 뭐 똥냄새가 나네. 아이 똥냄새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법기관 감사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이없지 않아요? 이것도 충격적이야 진짜. 이 A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장 자격으로 최재해 당시 원장과 유 위원 등을 겨냥해 현 지휘부에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본 국민과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한다라며 지휘부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에다가 대고 아이씨 똥냄새가 나네! 체력단련실에서 이렇게 짓거렸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어요? 자신의 특권 그룹인 타이거파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온 A씨가 눈에 가시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거파 있잖아요. 예, 타이거파 전부 다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호를 비롯한 타이거파를 전부 다 속아내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타이거파는 어쨌든 징계를 해야 된다. 중앙일보에서 유병호에게 전화했는데 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유병호 위원은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달 정 총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 비서를 통해 취임 선물의 명복으로 작은 보석함을 선물했는데, 야, 심지어 작은 보석함이야. 작은 보석함을 전달했는데 이 보석함 안에는 엿이 담겨 있었다. 엿 먹어라 이거예요. 정사무 총장은 비서에게 유병호 위원 사무실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자, 이걸로 끝난 거 아니죠? 네,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 비공개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죠.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서 감사원을 망쳐놓고 나간다며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을 향해서는 영혼 없는 것들! 자,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유병호는 인간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인간 쓰레기 같다. 이거는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유병호 같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드는 인간들은 심심할 때 유튜브 보다가 고소고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의 생각이자 의견입니다.
유병호가 뭐다, A는 B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병호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천박하고 저급하고 백해무익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028년까지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이 아니다. 저는 유병호의 행위를 보고 유병호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병호와 같이 사는 가족들 모두 유병호라는 생물에 대해서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욕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병호는 기행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건 뭐 기행이 아니라 유병호의 이런 행위들은 법률로서 제도로서 다뤄져야 하고, 헌법 준수 TF든 이 감사원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영 쇄신 TF가 유병호에 대한 과거 과오를 드러내게 되면, 잘못을 드러내게 되면 법률과 제도로서 이런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도 불가능하므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유병호라는 인물은, 생물은 이 땅의 제도권의 이름조차 올리기에 그 가치가 없다. 즉, 우리 시간에 이런 인간에 대한 보도를 소개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우리 딸부잣집 딸님께서 굉장히 좀 저와는 의견이 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바퀴벌레도요, 어떠한 생물에게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모기도요, 파리도요, 어떠한 생물들에게는 생태계의 조직도상 먹잇감이에요. 근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요,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활용품도 잘 분리수거하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백해무익한 생물들은 재활용의 가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제도권 내에서 멀어지게끔 만들고, 그냥 고립돼서 지 혼자 뭘 하든, 우리 사람들에게 공해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박하죠. 저급하고요. 저질입니다. 아니, 저질이라는 표현이나 저급도 아깝다. 왜? 급이 낮다, 질이 낮다는 거잖아. 낮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아니, 백해무익하고 쓸모없어요.